24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3인 이치 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일단은 뭐 3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생겼겠죠. 자, g를 그 fx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앞에 문제하고 거의 결이 같죠. 자, 가를 볼게요. gx는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극값을 갖지 않고 g 프라임 x는 0의 방정식에 모든 실근은 0, 3 두 개가 있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인테그랄의 fx의 정적분값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를 볼게요. 극값을 갖지 않아요? 라는 말은 뭐예요? 그쵸? g 프라임, 그죠? g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축과 닿을 거면 이렇게 접해가지고 반사되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한 점을 뚫고 지나가는 상황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g 프라임 x의 식을 구해 봐야겠죠. 이건 계속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에는 뭐예요? 그쵸, 곱의 미분 뽑으러 가야 되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FDDT.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은 그냥 f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요거 이 부분은 미분해 주시면 그냥 t 대신에 x만 들어가면 되죠. 그럼 x제곱에다가 fx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개가 삭제되는 패턴 계속 나왔던 이야기다. 자, 그러면 g 프라임 x가 지금 2 곱하기 x 곱하기 요 뒷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요 부분도 결국에는 x에 대한 어떤 함수예요. 요 x 값 때문에 요 값이 결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선생님이 또 계속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또 내가 hx라고 잠깐만 더 볼게요. 그러면은 hx의 정보를 좀 알아내자. 윗끝 아래끝을 맞춰줄게요. 그러면은 h0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0이란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h 프라임 x 자체가 다시 fx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최고차의 개수가 3이라는 2차식이다라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 굳이 써보면 3x제곱 더하기 땡땡땡땡땡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봐요. 그런데 그러면 봐봐. F0은 0이고요. 즉 F가 왜 나와? H0은 0이고요. 근데 미분했더니 3x제곱 블라블라가 나와요. 그러면은 hx, 즉 미분되기 전의 모습은 뭐란 얘기예요? x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땡땡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적분상수가 없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의미 자체 0을 넣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요 hx,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가 역시 x를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또 뭐가 돼요? 그렇죠. 최고차의 개수가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x제곱 땡땡땡으로 시작하는 여기가 이제 2차식이 꾸며지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hx라는 거야. 그러면은 g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2x 옆에다가 얘가 곱해지는 건데, 얘가 지금 hx가 결론은 돌고 돌아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g 프라임 x는 2 곱하기 x 곱하기, 자 보세요. 여기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쵸, x 곱하기, 색깔을 좀 다르게 쓰자. 여기다가 x 곱하기 뭐 그렇게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된 거야. 이 뒷부분이 뭐예요? 친구들, 요 뒷부분이 hx는 곧 뭐예요? 0부터 x까지 fddt, 요게 이제 요 뒷부분입니다. 요 뒷부분이고, 요 앞에 ex가 원래 있었던 요 앞에 ex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모든 실근이 0, 3이래요. 0, 3. 그러면은 이 녀석을 는 0으로 만족시켜주는 게 0하고 3밖에 없어.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서 0, 여기서 0이니까 이게 합쳐져가지고 뭐예요? 이게 합쳐져가지고 지금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0이라고 하는 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하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렇죠. 0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극값이 없어요. 여기서는 극값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극값을 갖지 않는다에 아주 우리가 좋은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0, 3이라고 하는 근은 어디서 나오겠니?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3이라고 하는 근이 여기서 나와야 되지만 이 2차식이죠. 이게 2차식인데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은 근이 3이 나와야 돼요 하면서, 그럼 x-3을 인수로 갖고 있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하면은 3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극값이 생성된단 말이야.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그 근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죠? 3이라고 하는 근을 가져야 되지만 극값은 갖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냥 x 빼기 3의 제곱이라고 하는
2차식으로 꾸며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야 3하고 맞닿아서 근은 근이지만 이렇게 반사되기 때문에 극값이 아닌 상황이 연출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요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이 바로 x 빼기 3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hx의 식을 다시 써볼게요. hx가 뭐였어요? hx가 요 부분이 hx죠. 친구들 요 부분이 hx입니다. 그러면은 hx란 x 가로 열고 x제곱이 아니라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바로 hx 그 자체가 되겠죠. 자, 근데 hx는 원래 뭐였죠? 그렇죠? 내가 문제를 그냥 풀기 위해서 잠깐 등장시킨 거고 0부터 x까지 ftdt였습니다. 여기가 0부터 x까지 ftdt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그렇죠? 0부터 3까지 fx 절대값이야. 그러면 fx를 일단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변 미분하면 fx 바로 나오죠. 요거 미분하면 얘가 fx니까 얘를 미분할 텐데 그냥 전개해서 미분한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요거 그대로 전개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전개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미분해 주시는 게 이제 fx가 되겠죠. 미분해 주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바로 f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좀 잘 되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3으로 묶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기 때문에요. 3으로 묶어주시면은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2차식이 바로 fx라는 거야. 그럼 fx의 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라는 게 이제 fx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렇죠? 0부터 3까지의 절대값 fx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0부터 3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인데 절대값을 먹여서 정적분하세요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넓이 그 자체를 구하세요라는 뜻이니까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되는 거야. 맞나요? 자, 근데 우리가 또 눈치가 채야 되죠. 여기에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니까 요 넓이 두 개가 어때요? 같아요. 같으니까 우리는 요거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또 요 넓이를 구하는 거 잘 알지 않니? 그렇죠. 2차식과 직선이 둘러싸고 있는 넓이는 6분의 공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럼 6분의 자, 이 fx의 최고 차이 계수 얼마예요? 3이죠, 3. 언제나 1 아닙니다. 3일 수도 있어요. 여기 3 보이죠? 그러니까 3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그렇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요 길이니까 2죠.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바로 요 하나의 넓이가 됩니다. 그게 바로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니까 이거를 곱하기 2개 해주시는 게 최종 정답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얘랑 약분되고요. 정답은 그냥 8이다 이렇게 바로 아이고 뭐야 이거 그냥 정답은 그냥 8입니다라고 계산은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기 때문에요. 뭐 다시 리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5번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참수 f가 있어요. 그런데 그 fx의 정보에서 f의 0은 0, f1은 0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는 0, 그죠? fx가 는 0이다, 는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게 바로 0과 1, 0과 1은 미리 알려준 거야. 그러면은 fx의 그래프, 3참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0하고 1에서는 맞나요? 그런데 나머지 한 개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G는 이렇게 또 예쁘게 이상하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럴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나다 선지의 그 구조가 G0이 0이면 G-1보다 크면 G-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G0, G-1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G0과 G의 -1의 식을 미리 좀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얘들아 G0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써볼게요. 0부터 1까지 fx dx에서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를 뺀 것이 이제 G0이고요. 그 다음에 G1은 어떻게 됩니까? 1부터 2까지죠. 지금 변수는 t입니다. t가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그럼 1부터 2까지의 G-2죠. 왜 나와 이게 G1이? G-1. G-1은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쵸? 0부터 아니죠? 왜 이래? -1부터 0까지. -1부터 0까지의 fx dx에다가 뒤에는 변하지 않죠.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절대값 dx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의 그 구조를 얘기할 텐데 지금 내가 이 F형 혹은 뭐 G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는영이냐, 0보다 크냐, 1보다 크냐를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fx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지금 이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fx의 정보가 뭐만 있어요. 그렇죠? 3차 함수의 그 x축과의 교점, 즉 근이 0하고 1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한 개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fx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조금 귀찮아도 fx는 0, 그죠? fx는 0의 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걔가 0 하나 있고 1 하나 있고 나머지 한 개를 내가 모르니까 k라고 일단은 세팅을 해볼게요. k라는 문자를 굳이 쓴 이유는 뒤에 요 fk는 0이라고 하는 fx는 0의 방정식을 여기서도 k로 표현하고 그 k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k로 표현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적인 풀어보고 나서의 이야기죠. 아무튼 0과 1과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과 1과 k가 되면은 fx의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써볼까요? fx의 식이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됐고 x 하나 있고 x-1 하나 있고 x-k 이런 식으로 fx의 식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프가 지금 k의 값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k가 0보다 작냐, 0이냐, 0과 1 사이에 있냐, 1이냐, 1보다 크냐. 좀 말이 빨랐죠. 아무튼 k의 위치에 따라서 이 fx의 개형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미리 생각하는 게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이유는 이게 다 뭐예요? 그렇죠? fx가 있어 0부터 1까지의 정적분값, 0부터 1까지의 넓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값, 0부터 1까지의 넓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넣어서 계산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거 K도 모르는데 이거 3차 함수 부정적분 찾아가지고 1 넣고 0 넣고 아이고야 어느 세월에 이거를 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뭐랄까 깝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앞으로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그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지 않을까.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K의 위치에 따라서 K의 위치에 따라서 fx의 그래프를 좀 미리 스케치를 좀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길게 하자. 여기가 어디 갔니? 0이 있고 1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가 0이 있고 1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0이 있고 1이 있을 때 미리 좀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 번에 쓰자. 한 번에. 그래요. 한 번에 이렇게 쭉 써보도록 할게요. 좀 첫 시도인데 아무튼 그랬다. 이렇게 첫 번째는 뭐냐면 0이 있고 1이 있을 때 이번엔 k가 0보다 작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죠?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k가 되는 상황 맞나요? 자, 두 번째는 0이 있고 1이 있는데 좀 촘촘하게 쓰자. 0이 있고 1이 있는데 이번에는 k가 0과 같아졌어. k가 0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뚫고 지나가고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k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0이 있고 1이 있어서 이렇게 k가 이쯤 0과 1 사이 좀 중앙쯤에다 쓸게요. 그냥.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뚫고 내려오고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0과 1 사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0과 1이 있는데 1과 겹쳤어. 그러면은 1에서 접하고 0에서 뚫고 내려오는 여기가 이제 k가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0이 있고 1이 있을 때 이번에는 k가 여기도 좀 지울게요. 여기 괜히 좀 너무 짧게 했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좀 더 길게 그리고 0과 1 사이가 아니라 1보다도 같지도 않고 1보다 커요. k가 이렇게 1보다 큰 상태에서 k가 있을 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뚫고 오는 이렇게 5가지의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케이스가 k의 위치에 따라서 이 5가지의 서로 다른 fx의 개형이 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요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 요 5가지 케이스를 골라가면서 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뭐예요? P이면 Q이다잖아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에 해당하는 가정, 이 앞에 있는 가정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무엇인지를 고르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매칭시키는 이러한 전략으로 한번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G0이 0이면 그랬어요. G0이 0이란 얘기는 요 식이 0이란 얘기죠, 얘들아. 잘 보세요. 얘가 0이란 얘기는요.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서로 같았다는 얘기야. 그래야 똑같은 걸 빼니까 0이 되죠. 근데 얘가 얘랑 같았다는 얘기는 보세요.
지금 절대값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0하고 1 사이에서 절대값이 그냥 풀어졌기 때문에 그냥 괄호가 그냥 생기면서 그대로 날아간 거지. 맞나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이 절대값에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그냥 fx가 0 이상이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fx가 0 이상일 때 어디에서 0하고 x가 1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g의 0이 다시 한번 g0 0이란 얘기는 이게 는 0이니까 이거 두 개가 같았네. 그러면은 절대값의 처리가 그냥 양수로 빠져나온 거예요. 절대값이 그냥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0, 1 사이에서 fx는 0 이상의 값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벗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에 해당하는 요 g0이 0이라는 상황은 fx의 그래프 중에서 0일 요 범위에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찾아보세요. 걔가 기억에서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0과 1, 요 범위에서 fx가 0 이상인 그래프는 뭐가 있니, 얘들아? 안 되죠? 안 되죠? 여기는 둘 다 있으니까 안 되지? 이거 두 가지가 있잖아. 0, 1 사이에서 이렇게 양수, 맞나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케이스가 기억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요 두 가지 케이스가 기억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기다 써볼게요. 요 두 가지 케이스, 요거 이따 지울게. 요거 두 가지가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의 결론이 뭐죠? g-1은 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g-1은 지금 요 아랫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g-1이 0보다 작으냐? 여기다 써볼게요. 이따 지울 거니까 조금 더 튀게 쓰자. 0보다 작으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얘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지금 얘 녀석의 구조를 잘 보니까 앞에 건 뭡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그렇죠. 정적분 값이에요. 그런데 기억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은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음의 값으로 나오겠죠. 정적분 값은 부호가 고려되어 있는 넓이에 부호까지 다 생각한 넓이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만큼의 음수가 돼요. 음수.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거기에다가 0부터 1까지 절대값 fx는 일단은 파악할 것도 없이 얘는 무조건 플러스 값이죠. 무조건 넓이니까 절대값을 줬잖아요. 실제로 뭡니까? 절대값 fx니까 지금 뭐예요? 0부터 1까지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어차피 또 뭐니? 어차피 양의 넓이네. 그죠? 양의 넓이니까 절대값을 하고 자시고 말 것도 없었네. 어쨌든 얘는 어차피 넓이니까 양의 값이야. 그럼 봐봐요. 음의 값에서 마이너스 양의 값이니까 이건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에서 양수 뭐 3을 뺀다. 그럼 당연히 뭐야? 빼는 거죠. 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당연히 음수. 그러니까 기억은 어렵지 않게 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니은을 보도록 합시다. 니은 g-1이 0보다 크면이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g-1은 이 아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g-0보다 크다는 얘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이 0보다 클 때에는 이 다섯 가지 케이스 중에 좀 fx는 어떤 게 되는 건가? 그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보세요. 구조를 보니까 무언가에서 뭔가를 뺐어요. 그런데 어차피 0부터 1까지 절대값 fx는 무조건 넓이의 계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죠. 그런데 그 양수보다 더 큰 양수가 되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양수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양수가 빼줘야지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양수가 되는 상황을 골라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정적분 값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다 안 되지. 왜 다 안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다 뭐가 나와요? 그렇죠. 다 음의 넓이로서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g-1이 블라블라블라가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은 일단 요 네 가지는 제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이 일단은 니은의 가정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미리 좀 써놓고 한번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1이 있고 저 어딘가에 뭐 0보다 작은 어딘가에 이제 k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0보다 크다라면, 그러니까 이거 계산도 해줘야 되죠. 0보다 크대요. 자, 그럴 때 요거 fk는 0이니까 요 근이죠. 걔가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이런 말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k가 존재한다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k의 오른쪽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많이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축이 하나 있을 때 여기 0이 있고 1이 있고 정확하게 여기 마이너스 1이 대칭으로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1에서부터 통과해서 0에서 변곡점이고 마이너스 1에서 뚝 떨어지는 딱 예쁜 아주 예쁜 이 그래프 정확하게 여기 문제 알죠? 여기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여기서부터 위로 블록으로 딱 바뀌면은 정확하게 얘가 점대칭의 그 점대칭점이 되고 그러면은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동일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어봐. 만약에 k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이 넓이랑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인테그랄 값이 양의 값 그리고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인테그랄이니까 그냥 넓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넓이랑 같기 때문에 빼주면 그냥 0이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그게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가 지금 더 얘보다는 큰 상황을 연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까를 정확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확하게 여기 있고 0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보세요. 지금 시작해서 여기서 변곡을 만들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정확하게 넓이가 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쪽의 넓이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래 이거 형광펜 여기 있다. 보세요. 이렇게 가서 변곡점이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변곡점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대칭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요 볼록한 상황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볼록한 상황과 일치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볼록한 상황이 여기서 요만큼과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정확하게 0에서 변곡이 일어나면은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요 길이가 이렇게 같은 아주 예쁜 상황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가서 변곡이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서 변곡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요 길이보다 요 길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여기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따다다다다당 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가 그래야 이쪽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여기가 빠바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더 정말 좀 갸우뚱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하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왠지 학생 입장에서는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러면 0과 1과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겹쳐서 그리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겹쳐서 그리면. 자 보세요. 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주 예쁜 상황. 여기가 변곡점인 상황. 변곡점 그냥 전 쓰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색깔을 좀 더 달리해서 가다가 보세요. 가다가 변곡점이 좀 더 위에 있어. 여기서 이거 좀 그렇다. 가다가 변곡점이 좀 위에 있어. 이렇게 위에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넓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위에 틈이 더 생기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틈이 더 생기잖아. 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얘보다는 더 크단 얘기니까 이 넓이에서 아래 걸 빼니까 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더 커지니까 양수가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가 이제 그 방정식의 나머지근 k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의 어떤 그냥 개형적인 특성을 이용한 거죠. 대칭성을 이용한 거니까 어렵지 않게 그래프 상으로서 우리가 파악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것을 보도록 합시다. g-1이 1보다 크면 이라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니은에서 뭘 배웠죠? g-1이 0보다 크다면에 해당하는 상황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1보다 크다니까 디귿은 니은의 하위 집합이니까 당연히 이 케이스가 맞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상황에 의하면 여기 디귿으로 바꾸자. 이걸 디귿으로 바꿀게요. 이거 디귿 이렇게 된 거고 니은은 참입니다. 다 참이었죠. 자, 그럼 디귿을 판단할 텐데 즉 k 오른쪽에 지금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1보다 크다는 0보다 큰 게 맞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g0은 마이너스 1보다 작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옛날 거니까 지울게요. 좋아요. 자, 그럼 이것도 지우자. 옛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디귿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요. 지금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인테그랄은 지금 우리가 그림상에서 누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되겠죠. 이만큼의 넓이에다가 0부터 1까지의 요만큼의 0부터 1까지 절대값 fx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죠. 여기 하자. 요만큼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즉, 이 넓이와의 차이가 1보다 크다가 가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식으로 써봐야겠죠. 어쩔 수 없죠. 이번에는 이제 디귿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계속 계산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fx를 이제 아까 우리가 요 아껴뒀던 요 식 있죠. 얘를 등장시켜서 인테그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전개 미리 해놓고 가죠. 어차피 인테그랄 쓰려면은 부정조건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미리 한번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개하자. 그러면 x 세제곱에다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k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x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k제곱 마이너스 1 k제곱이 왜 나와? 그죠? k 마이너스 1 그죠? k 마이너스 1 x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여기 플러스죠. 이럴 줄 알았어요.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왜 이래 이거 플러스 kx가 이제 얘를 전개한 겁니다. 얘가 지금 fx의 식이에요. 얘를 이용할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넓이는 뭡니까? 요거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 요거 식입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식 쓰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러면은 요거 x 세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에 x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dx인데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죠. 자, 뒷부분이 뭐예요? 요만큼의 넓이에요. 요만큼의 넓이. 그런데 요만큼의 넓이 구하는 거는 인테그랄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그냥 공식을 쓸게요. 공식. 이거 좀 연습하는 상황에서 뭐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요거 한번 써볼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때요. 얘들아, 요 넓이 뭐예요? 그렇죠. 12분의 요거 최고 차이 개수를 ax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ax 세제곱에서 그 최고 차이 개수가 a죠. 그러면은 절대값 a에다가 잘 보세요. 요만큼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요 길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 뒤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알파와 베타를 두 개를 더하세요.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아닌 나머지 이건 감마 보이세요? 감마를 2배 해서 빼면 돼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공식입니다. 물론 증명이 가능하겠지만. 자, 이번엔 두 번째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 베타랑 감마랑 둘러싸는 요 넓이도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야. 어떻게 되냐면은 12분의 절대값 a 주시고요. 이번엔 요 길이가 뭐죠? 그죠? 감마에서 베타를 빼는 거지. 그러니까 감마에서 베타를 빼고 세제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조랑 똑같아요. 아까는 뭐였냐면은 알파랑 베타랑 더하고 감마의 2배를 뺐죠. 이번에는 얘랑 둘러싸는 요만큼의 넓이니까 베타에서 감마를 더해주시고요. 베타에서 감마를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아닌 나머지 이건 알파 보이세요? 이거 두 개를 2배 해서 빼시면 됩니다. 나는 그걸 쓸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쓸게요. 자, 그러면은 0부터 1까지의 이 넓이는 너무 예쁘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12분의. 자, 이 녀석의 최고 차항계수 1입니다. 그죠? x제곱의 최고 차항계수 1이니까 1에다가 요 길이가 얼마죠? 1이니까 1의 세제곱이니까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랑 더해보세요. 1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 나머지 근 k를 2배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빼기 2k가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편해. 그죠?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이 가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즉 요 g-1이 1보다 크다를 기하적으로 먼저 파악을 했고 이 녀석을 그대로 한번 식으로 써본 건데 이 넓이는 공식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좀 미리 계산한 거고 이게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진짜 계산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야 사실. 왜냐면 아래 끝이 0이잖아. 그쵸? 아무튼 그런데 자, 이것도 나는 그래요. 요거 우리가 이제 요거 부정적분 해주셔야 되는데 부정적분 여기다 미리 써놓고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그러면은 4분의 1의 x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k 더하기 1의 x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k의 x 제곱이에요.
나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산하자. 얘를 미분하면 이거 나오고요. 미분하면 이거 나오는 거 확인. 미분하면 이거 나오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윗끝이 얘들아 윗끝이 0이야. 윗끝이 0이야. 싫잖아. 우리가 이거 부정적분 해가지고 윗끝 아래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기다 0 넣으면 물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붙고 이걸 해야 되니까 괜히 난 그냥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윗끝 아래 끝을 바꿔줄게요. 좀 오바스럽지만 윗끝 아래끝을 서로 바꾸면은 어떤 관계죠? 마이너스 관계지. 맞나요? 그러면은 윗끝 아래끝을 서로 0 여기를 마이너스 1하고 0으로 바꿔서요. 그럼 마이너스가 여기 붙고 플러스 여기 붙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되지.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내가 본 거. 잘못했어. 미안.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주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거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가 또 꼴배기 싫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한 번에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시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플러스 되고 윗끝 아래 끝을 내가 0과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식을 여기다 그대로 쓰자. 지금 여기에다가 윗끝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아래 끝이 0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12분의 1에 1 마이너스 2k에다가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될 텐데요. 아래 끝이 0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죠. 실제로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0, 0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윗끝만 예쁘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그대로 살아가고 x 세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3분의 1에다가 k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k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써줄게요. 12분의 1에다가 1 빼기 2k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또 이 분모가 4와 3과 2와 12가 너무 싫으니까 예쁘게 분수로 통분하는 거는 나만 싫으니 아무튼 그래서 12를 미리 좀 곱해 줄게요. 11을 사사삭 곱해 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4에다가 k 더하기 1에다가 10이니까 6k에다가 그냥 1 마이너스 2k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 오른쪽 빼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4k 여기도 정리하자. 4k 더하기 4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4k, 6k, 마이너스 2k 만나서 얼마입니까? 8k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4, 1 만나면 얼마예요? 얼마죠? 3, 4, 1 만나면 8이죠. 8. 그 8이 넘어가니까 마팔이 되면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k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나오는데 얼마입니까? 4로 나눠주시면은 8분의 20이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것이 바로 k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k의 범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 길어졌는데 이 가정에 해당하는 g-1이 1보다 크다 이면에서 알려주는 최종 정보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k 나머지 근 하나 있죠. 0도 1도 0도 아닌 나머지 근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풀었을 때 나오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결론을 두고 뭐를 따져보세요 라는 거냐면 G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G0은 뭐죠? 아까 여기 위에 거네요. 위에 거. 이 위에 거가 0보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잘 봐봐. 이 둘에 우리가 지금 이 판단, 우리가 디귿을 판단하는 기본 베이스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어차피 0부터 1까지는 음의 넓이라니까요. 음의 넓이. 그럼 보세요. 0부터 1까지 그냥 인테그랄은 얘가 음수의 넓이가 나올 것이고 이 0부터 1까지 절대값은 그냥 양의 넓이가 나오겠고 절대값은 같겠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녀석을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이 넓이가 그냥 알파라고 한다면 0부터 1까지 그냥 인테그랄 값은 마이너스 알파가 나왔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작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니라고 물어보는 거고 한번 정리해주면은 알파는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알파는 뭐예요? 이 넓이 0부터 1까지 넓이라는 거야. 즉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걸 판단해 보세요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넓이가 아까 우리가 식을 얘기했을 때 아까 선생님은 공식으로 구했지만 요거 뒷부분이었죠. 12분의 1에다가 1-2k가 아까 그 넓이였잖아요. 걔가 2분의 1보다 크니라고 판단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분의 1이 여기다 써볼게요. 12분의 1에 1-2k가 2분의 1보다 큽니까를 판단해 보세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우리가 풀었을 때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를 구해냈으니 우리가 이 식을 베이스로 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고 걔가 2분의 1보다 큰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k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k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k는 부동호명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이너스 2가 양변에 곱해지니까 그냥 어떻게 되죠? 5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1을 더해줄게요. 그럼 얘는 6이 되는 겁니다. 6 이렇게 됐어요. 6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12분의 1 곱해주면은 당연히 여기가 12분의 6이니까 2분의 1이네. 됐죠. 마이너스 요거 내가 찾는 요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맞는 말인 거죠. 맞죠? 선생님 글씨를 좀 막 썼지만 아시겠죠? K의 범위를 베이스로 해서 요 식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기억과 니은까지는 그냥 그래프의 개형만 골라주시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디귿은 요 식을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직접 써가지고 계산했을 때 K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 요 가정에 해당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그냥 공식으로 한번 써본 거야. 일부러 한번 연습 삼아서 그냥 인테그랄이 아래끝이 0이니까 별거 없을 거야. 그냥 인테그랄이 아래끝이 0이니까 인테그랄 주고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까지 붙여야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냥 하면 이제 그 음의 넓이가 나오니까 아무튼 요거는 직접 계산하셔도 좋고요. 선생님 저는 공식을 써도 상관없는데 공식을 쓰는 게 괜찮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디귿도 한번 꼼꼼하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